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구매 대행은 생각해보면 너무 오래되었고, 고인물들이 구매 대행 시장에 너무 많습니다.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구매 대행을 하실 때는 중국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죠. 저도 그랬고요. 중국이 너무 접근하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중국으로 다 시작을 하고 중국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뒤에 다른 나라도 없을까 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미국, 유럽, 일본도 있고요. 다른 나라를 이제 눈여겨서 보시게 되죠. 저는 이제 미국 구매 대행을 어느 정도 시스템화를 시키고 나서 중국도 매출 때문에 아니면 미국의 단점 때문에 중국도 한번 해보자 해서 중국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중국 제품을 하나씩 소싱해서 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고요. 실제로 직원들한테 중국 수동 방법을 하게 해도 성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장이 모든 혼을 바쳐서 중국 수동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직원은 또 마인드가 좀 다르잖아요. 자기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직원들한테 중국 수동을 시켜서 그걸 시스템화하는 건 좀 실패를 한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구매 대행 하는 방식보다는 덜 시스템화지만은 반자동 시스템을 사용해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중국도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싱을 다 한 상태에서 반자동 프로그램 소싱을 다 한 상태에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방법이 성과를 꽤 봤어요. 중국은 확실히 잘 팔리긴 잘 팔립니다. 팔리고 나서가 문제지. 그래서 중국과 미국 구매 대행을 은 같은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접근 방법도 완전 다르게 전략을 짜야 되고 둘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할 수 있다면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장님들은 드물더라고요. 너무 좀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둘 다 같이 해서 나쁜 점도 있죠. 이렇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쁜 점도 있죠. 효율적인 측면. 하지만 어떤 한쪽이 문제가 있을 때, 즉 리스크 관리로 따져보면은 둘 다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이 받쳐준다면 다른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한쪽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은 한계가 약간 안 됐을 때 그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만 보면은 중국이 훨씬 하기가 쉬우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추시면 되는데 이제 나는 12시간 이상 일을 엄청나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뭐 CS라든가 문제 같은 것도 내가 다 스트레스를 감당을 할 거다 하면은 이제 중국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웰빙, 적게 일하면서 적당히 버는 것에 만족을 하면 미국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8월 18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만개 기준으로 다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이 8월 18일인데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아무래도 뒤늦게 10월 4일부터 뭐 유예기간을 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예기간을 둔다고 봤을 때 저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숫자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8월 18일
3일이라고 그 산정 기준은 3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8월 18일에 진짜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9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이면은 6, 7, 8이죠, 월이.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8월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6, 7, 8월은 너무 빨라요. 빠르고 실제로 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롭게 자기들이 가진다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게 첫 번째 공표할 때는 첫 번째는 상품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도. 무슨 항의를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10월 3일 기준으로 10월 4일부터 시행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 종일이 뭐죠? 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10월 3일 기준으로 7, 8, 9월 그죠? 이 기준으로 800을 넘으면 25,000개 800을 넘으면 25,000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7월은 아무래도 다들 매출이 몰랐으니까 근데 8월, 9월, 10월 이번에 8월을 신경 쓴다 하면은 10월 기준으로 11월 3일 이때 이제 뚫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제 쿠팡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25,000개를 만들어놔서 거기서 미리 25,000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800을 넘던가 아니면은 10,000개에서 800을 넘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하죠. 미국보다는 매출을 일단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또 객단가 쪽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객단가가 뭐냐면 한 개 팔렸을 때 평균 제품 가격을 봤을 때 객단가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매출을 찍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실제로 해봤을 때 미국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결국에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책은 세우셔야 된다. 대책은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쿠팡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대량이 어느 정도 다 날라간다고 저는 봐요. 대량이 날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연제 구매 대행도 확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000개 정도 유지가 해서 10,000개 정도 유지를 해서 월 800 매출을 깬다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봐야 안다. 그 800을 약간 농축도를 올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대량 사업자들이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 미국 자체가 대량 사업자들 시장이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분명히 미국 구매 대행 또 신규 진입자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감사하고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100명이 넘어서 영상을 찍는 힘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피곤해도 영상을 찍고 있고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